할머니, 오늘은 꼭 도망가요. 뭐라고? 진우야, 무슨 말이야? 그날 밤 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이상했어요. 숨이 막히는 정적, 그리고 창밖에서 깜빡이던 낯선 불빛 하나.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터질 거라는 걸. 도대체 다정했던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손주의 그 한마디는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나마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혼자 지냈습니다. 넓은 집이 텅 비어 그림자만 길어졌어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출산했어요. 그래. 어머, 축하한다. 엄마, 올라오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가 힘들어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 올라갈까?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 짐 싸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들뜨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다음 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며느리 서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말이 없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산후조리 잘해야지. 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내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우도 만나보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방으로 들어가니 8살 손주 진우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어요. 눈이 또렷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왔어.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를 안아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는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도 끓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몸조리 잘해야지.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진우야, 오늘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진우는 숙제를 꺼내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숙제를 봐줬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하고 고요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피곤한가 보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서연아, 왜 안 먹니? 배가 안 고파요,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들이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먹어야지. 건강해야 하잖아. 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에서 진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할머니는 청소 좀 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진우야. 넌 숙제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서연이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들이 밥을 먹으며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서연이가 움찔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저렇게 긴장하는 거지?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지만 밝았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웃음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서연이랑 이야기해봐야겠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눈을 감으려던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진우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진우야? 잠이 안 와? 진우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주위를 살피더니 내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약을 이상하게 섞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봤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약병 2개를 섞는 걸요.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꼭 도망가요. 도망? 네. 빨리요. 아이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빠가 내일 새벽에 아저씨랑 올 거래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아저씨? 몰라요. 하지만 아빠가 전화로 말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엄마가? 네. 안 되라고 했는데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정말이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조심할게. 할머니,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응, 알았어. 진우를 달래서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약을 섞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아저씨가 온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커튼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진우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꼭 도망가요. 오늘?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 내일 새벽에 아저씨가 온다고 했지.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잠을 청해봤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진우의 떨리던 손, 아이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 바람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지? 약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으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에 처한 걸까? 설마 내 아들이.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어요. 모두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두려운 하루였어요. 나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경고를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볼 때마다 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자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나는 볼륨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곧 끝나.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곧 끝난다니 무슨 일이 끝난다는 거지?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알았어. 그녀가 베란다로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서연이가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서연이가 또 전화를 받으며 이번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복도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알았어. 내가 할게.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누군가의 대답이 들렸나 봐요.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더.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며칠 뒤 낮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가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 나누실래요? 무슨 이야기? 좋은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해서요. 설계사가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좋은 상품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보험 잘 모르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간단해요. 설계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혜택이 커요. 서연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나는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복잡한데. 서연이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가 보고 결정해. 설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서류 두고 가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내가 서연이를 보니 그녀가 내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며 뭔가 감추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눈을 피할까? 설계사가 가고 나서 서연이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가 약통을 꺼내며 건넸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약통을 받아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이 약 색깔이 다른데? 평소에 먹던 건 하얀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연한 분홍빛이었습니다. 아, 병원에서 더 좋은 걸로 바꿔줬대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래.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걱정 마세요. 나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바꿔줬다면 괜찮겠지. 서연이가 물을 따라주며 내 손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손으로 몰래 감췄습니다. 잘 드셨어요?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약을 주머니에 넣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의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전화 통화. 이제 곧 끝나. 보험 설계사의 방문.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혜택이 커요. 서연이가 내 눈을 피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바뀐 약.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져
나는 이불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나는 커튼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나오지 않은 채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우의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약이 평소보다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3개의 알약이 하얀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엔 하나였는데 오늘은 3개였습니다. 서연이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다 드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듯 하면서도 강압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병원에서 오늘부터 용량을 늘리래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서연이가 잔을 내 앞에 밀며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약을 바라봤습니다. 분홍빛 알약이 3개나 빛을 받아 반짝이며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이걸 다 먹으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밥을 먹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밑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왜 안 먹니? 내가 물었을 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진우를 쳐다봤어요. 밥은 먹어야지. 싫어요. 진우가 작게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식탁 위에 긴장이 흘렀어요. 나는 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먹어야 하나? 아니면 거부해야 하나? 서연이가 내 손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드세요. 지금 당장? 네. 식후 바로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나는 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어요. 진우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빨리 나가요. 제발이요.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이가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오늘이구나. 진우가 말했던 그날이. 손에 쥔 약을 내려놨어요. 미안한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좀 이따 먹을게.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자꾸 미루세요?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자기 전에 먹을게. 안 돼요. 지금 드셔야 한다니까요. 서연이가 약을 다시 내 앞으로 밀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먹겠다니까. 어머니, 제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시려고 해요. 아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들이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약통을 치우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들도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나와 진우만 남았어요. 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이에요. 꼭 나가세요. 알았어.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을 대충 먹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새벽까지 기다려야 해.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6시간 후면 새벽 2시.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과 서연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 먹였어? 제가 어떡해요? 계속 거부하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내일은 늦어. 알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라도 꼭 먹여. 알았지?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위협적이었어요. 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진우 말이 맞았어. 오늘이 그날이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자려고. 약 드세요.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약통과 물을 들고 들어오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기 전에 꼭 드셔야 해요. 지금은 졸려서 내일 아침에 먹을게. 안 돼요. 오늘 안에 드셔야 해요. 서연이가 다가오며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어머니 건강 때문이에요. 서연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도 힘들구나. 하지만 나는 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오늘은 정말 못 먹겠어. 어머니, 제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약 드세요. 안 먹겠다. 왜 이러세요? 그냥 안 먹고 싶어. 아들이 서연이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 서연이가 방을 나갔어요. 아들이 문을 닫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응.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2시간 후면 도망쳐야 해.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갑, 핸드폰, 약통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을 놓칠 뻔했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게 가라앉으며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진우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소리가 날까봐 그냥 손에 들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서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서연이 방이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꺼졌어요. 이제 알았구나. 나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길을 향해 걸으며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가. 돌아보지 마. 큰 길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택시가 없어 맨발로 계속 걸어야 했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30분쯤 걸었을 때 드디어 택시 한 대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세웠어요.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시 외곽으로요. 허름한 모텔 있는 곳으로요. 아, 저쪽 말씀이시군요. 탑승하세요. 택시에 올라 뒷자리에 앉으니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며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안전하구나. 긴장이 조금 풀리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택시는 30분쯤 쉼없이 달려 시 외곽에 도착했어요. 여기 내려주세요. 모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비너스 모텔이라는 간판이 깜빡이며 허름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름했지만 숨기엔 적당해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주인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3층 302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도망쳤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괜찮을까? 아이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날 찾고 있을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청소하러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밖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 로비로 갔습니다. 주인이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근처에 편의점 있나요? 네, 모퉁이 돌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가니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과 물을 사고 다시 모텔로 돌아왔어요. 방에서 김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며 온몸이 피곤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 몸이 굳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주인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뭔데요? 아까 어떤 남자가 왔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요? 네. 사진 보여주며 찾더라고요. 사진이요? 네. 나이 드신 여자분 사진이었어요. 혹시 주인이 나를 쳐다보며 확인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손님이 그 사진 속 분인 것 같은데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손님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주인이 돌아갔어요.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날 찾고 있구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가 날 찾는 사람일까? 공포가 밀려오며 숨이 막혔어요. 빨리 나가야 해.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물건을 던져 넣으며 손이 떨려 제대로 쌀 수가 없었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짐을 다 챙기고 문을 열어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로비로 가서 주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피해서 골목길로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일단 시내 쪽으로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모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저 멀리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 차가 따라오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이 가빠졌어요.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급해서요. 택시가 더 빨라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가 2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따라오는 거야. 신호가 바뀌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며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큰 마트 앞에 섰어요.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요? 네. 택시비를 주고 내렸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섞이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돌렸나?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마트를 빠져나가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주세요. 조용한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따라오는 듯한 불빛이 계속 보였습니다. 정말 따라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두려웠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게 스쳐 지나가며 뒤따라오는 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지? 갑자기 친구 혜자가 떠올랐습니다.
혜자는 전직 간호사였어요.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님, 목적지 바꿀게요. 핸드폰을 켜서 혜자의 주소를 찾으며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혜자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내려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야,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내 집 앞에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뭐, 지금? 응, 급한 일이야. 알았어. 올라와. 1동 502호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5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혜자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들어가서 얘기할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우는데? 혜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혜자야, 이상한 소리로 들릴 거야. 하지만 들어줘. 응, 말해봐. 진우가 손주가 그러더라. 엄마가 약을 이상하게 섞었다고. 혜자의 눈이 커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약을? 응. 그래서 도망쳤어. 언제? 어제 새벽에. 혜자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며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언니, 약 가져왔어? 나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혜자가 약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 알약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일반 약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응.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달라. 혜자가 알약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분석 맡겨볼게. 정말 고마워. 언니, 일단 여기서 쉬어. 피곤해 보여. 고마워, 혜자야. 혜자가 방을 내주며 이불을 펴줬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자 집에서 지내며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으며 혜자가 음식을 해주고 나는 방에서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가 심각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언니, 결과 나왔어. 심장이 쿵쿵 뛰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혜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독성은 없어. 다행이네. 하지만 혜자가 말을 이으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수면제? 응.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혜자가 종이를 꺼내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수면제랑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위험해. 위험하다니? 응. 특히 노인 체질이면. 혜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수면제가 혈압을 떨어뜨리거든. 거기에 혈압약까지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그러면 혜자가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진우 말이 사실이었구나. 손이 떨려 무릎을 꽉 쥐었어요. 혜자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해. 일단 숨 쉬어. 혜자야, 정말 날 죽이려고 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보험? 보험? 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니 명의로 보험 들어둔 거 있어? 그 한마디에 피가 식으며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왔었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혜택이 커요. 서연이가 내 눈을 피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고개를 떨구며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언니, 보험 설계사가 왔었어. 며칠 전에. 혜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손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언니, 혹시 며느리가 언니 몰래 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가능해. 서명 위조하면 돼. 등골이 오싹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보험조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제발 확인해줘. 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내일 연락해 볼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정말 보험금 때문이었을까?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살뜰했던 그녀. 하지만 약을 섞었던 그녀.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언니, 일어나 있어? 응. 보험회사에 연락했어. 오늘 확인할 수 있대. 정말? 응. 점심 먹고 같이 가자.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자와 함께 차를 타고 보험회사로 갔어요. 혜자의 지인이 우리를 맞아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보를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이게...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가 나왔어요? 혜자가 물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네요. 뭐라고요?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피보험자 김선자, 수익자 김서연, 보험 종류 사망보험, 보험 금액 8억 원. 그 순간 숨이 막히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8억? 손이 떨려서 마우스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혜자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진정해. 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날 죽이고 8억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약일이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 그때가 보험 설계사가 왔을 때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며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있나? 약도 있고 보험도 있잖아.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떨리던 손, 눈물 흘리던 모습, 그 아이도 뭔가 힘들었던 걸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와 혜자와 함께 차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떴던 그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피보험자 김선자, 수익자 김서연, 금액 8억 원. 혜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 혜자야, 이게 진짜였구나. 며느리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피하던 시선,
절박했던 목소리, 그리고 진우의 경고. 할머니, 엄마가 약을 이상하게 섞었어요.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며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이건 범죄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신고하자.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들이야. 혜자가 내 핸드폰을 받습니다. 받을 거야? 모르겠어. 벨이 계속 울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분했습니다. 그냥 친구 집에 있어. 요즘 약은 잘 챙기세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 네.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언제 집에 오세요? 곧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자가 내 어깨를 붙잡았어요. 언니, 얼굴이 새하얘. 무슨 얘기했어? 약 잘 챙기냐고 물어봤어. 뭐?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혜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신고해야 해. 위험해. 응. 혜자가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절 해치려고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형사를 불렀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계 김형사입니다. 형사가 우리 앞에 앉으며 노트를 꺼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경고, 바뀐 약, 도망친 일, 보험, 그리고 방금 전 아들의 전화까지. 형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혜자가 약통과 분석 결과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더니 약통을 봉투에 넣었어요. 일단 국과수에 정밀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모든 걸 말해주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할머니, 지금 단계에선 증거가 부족합니다. 네. 약 성분 분석이 나와야 하고 통화 내역이나 금융 기록도 확인해야 해요. 형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살해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혜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언니는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일단 가족과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니. 그래도 조사는 시작됐잖아. 언니, 겁나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어쩌겠어.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혜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혜자가 차를 끓여오며 말했어요. 언니, 답장하지 마. 알아. 나는 핸드폰을 끄고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약은 잘 챙기세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날 죽이려고 했던 걸까? 내 아들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오늘은 꼭 도망가요. 아이의 떨리던 목소리, 눈물. 진우가 날 지켜준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조사는 시작됐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길.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자 집에서 지내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장 좀 보러 가자. 혜자가 말했어요. 마트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 조심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트로 갔어요. 카트를 밀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혜자가 재빨리 내 앞으로 다가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혜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언니. 잠깐만. 서연이가 한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엇이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곧 다 끝나요. 모든 게 곧 끝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난다니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진우를 지켜야 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맺힌 채 뛰어서 마트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혜자가 내 팔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혜자야, 저 말이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우리는 장을 대충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연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곧 다 끝나요.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김영사였어요.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김영사입니다. 네, 형사님.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이 가빠졌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약 성분에서 독성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독성이요? 네. 소량이지만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어요. 형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며느리분이 남편의 지시로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의 지시요? 네. 며느리분이 친정 어머니께 보낸 문자도 발견했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살려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자가 재빨리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는 혜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혜자가 형사와 통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혜자가 나를 봤어요. 언니, 이제 증거가 나왔어. 서연이가 협박을 받았던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는 소파에 기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눈물,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한 말. 곧 다 끝나요. 그 아이도 피해자였던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자야. 응?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지?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저 경찰에 가려고 해요. 뭐?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제가 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킨 일들.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이 섞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위험했거든요.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경찰서로 가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혜자를 봤어요. 서연이가 경찰서로 간대. 뭐? 모든 걸 말하겠대. 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피해자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경찰에 자수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형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아드님이 협박했던 정황도 명확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혜자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진우 왔어. 진우? 나는 벌떡 일어서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나는 진우를 꼭 껴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진우야. 다 괜찮아. 진우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이가 얼굴을 묻으며 계속 울었어요. 혜자가 물을 가져와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야, 앉아서 천천히 말해.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응, 할머니도 알아. 아빠가 그랬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뭘 했는데?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약에 뭔가를 섞으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엄마는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진우가 울먹이며 손을 떨었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뭐라고?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우는 소리. 진우가 얼굴을 묻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하면 나랑 엄마 둘 다 죽인대요. 그 말이 내 귀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으며 손이 떨렸어요. 진우야.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진우를 지켜야 한다고.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진우를 꽉 안아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도 이제 알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피하던 시선, 눈물. 그동안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피해자였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못 막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나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내가 날 살렸어.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돼요? 진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엄마도 감옥 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억지로 한 거니까 괜찮을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친척 아저씨 집이요. 거기서 잘 지내니? 네,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우가 다시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진우를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조심히 가. 진우가 문 앞에 서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진우야. 진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혜자가 옆에 앉아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혜자야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들었겠지. 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언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언니는 피해자야. 서연이도 피해자고. 혜자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건 언니 아들이야. 그 사람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과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우와 서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해.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혜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의 사무실로 들어가니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어땠나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어요. 형사가 한 장의 서류를 건네며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사채 6억 원입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6억이요? 네.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유일한 방법이 할머니의 보험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금 8억. 네. 빚을 갚고도 2억이 남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이 돈으로 환산됐구나.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을 협박한 정황도 명확합니다. 어떻게 협박했나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화면을 켰습니다. 녹취록입니다. 며느리분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진우까지 죽인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한 말이에요? 네. 며느리분이 몰래 녹음해뒀습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폭행 흔적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 이번엔 등에 큰 멍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증거입니다. 형사가 파일을 닫으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친정 어머니께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떠올랐어요. 엄마,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혜자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곁에 있어줬어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은 몰래 증거를 남겼습니다. 폭행당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협박 내용을 녹음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진우 때문이었을 겁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진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진우에게만 말했던 거군요. 네. 며느리분이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쳐 보여줬어요. 엄마가 못 막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이 말을 진우에게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를 남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아니, 저보다 더 큰 피해자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진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협박에 의한 범행이니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이네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살인, 미수,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예상됩니다. 10년. 그 숫자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천천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탔어요. 혜자가 시동을 걸지 않고 나를 봤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언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아들이 잘못된 거지. 언니 잘못이 아니야. 혜자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언니는 이겨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어야지. 혜자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와 진우는 내가 지켜야 해.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혜자가 차를 끓여와 건넸어요. 마셔. 고마워.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멍든 팔 등, 그리고 문자 내용. 엄마, 살려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자야. 응?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언니, 그건 몰랐잖아.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이제 언니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도와줘야지.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체 6억 협박, 폭행, 증거. 모든 게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이는 영웅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진우에게 용기를 준 것. 고마워, 서연아.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재판 날짜가 잡혀 혜자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전원 기립.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석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피고인 김서연에 대한 살인, 미수 등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리고 아내인 김서연을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이 섞인 약을 먹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가족에 대한 범죄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빚 때문에 미쳤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나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다시 앉았습니다. 혜자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증인 김서연. 서연이가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 피고인 김태수가 어떻게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우를 잃기 싫으면 하라고. 법정이 조용해지며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때리고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진우를 죽이겠다고. 서연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증거를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제가 막지 못할까 봐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 진우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지켜달라고.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판사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연이가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했어요. 다음 증인 김진우. 진우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 없으면 돈 나온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것도 봤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고생했어. 내려가도 좋아. 진우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가 진우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피고인 김태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게다가 아내와 아들까지 협박하며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나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인은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증거를 남기고 자수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어요.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합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눈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에게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웅성거렸어요.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혜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이제 끝났어. 응, 끝났구나.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진우와 함께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진우야. 법정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혜자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끝이야. 응, 이제 끝이야. 나는 깊게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어요. 나는 혜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진우는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고 진우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아이가 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진우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진우가 상장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와, 대단한데? 뭐 받은 거야?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진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펼쳐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진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배경에는 따뜻한 햇빛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진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주려고 그렸어요. 정말 고마워. 나는 그림을 받아 벽에 걸었습니다. 진우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아이. 응, 이젠 내 목소리가 약이지. 진우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김밥 만들어뒀어.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꺼내왔습니다. 진우가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뭐라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요. 우리 진우 재능이 있나 봐. 진우가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진우가 내 옆에 앉아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는 행복해. 저도요. 진우가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우 데리러 왔어요. 어서 와, 서연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여전히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 집에 갈 시간이야. 네, 엄마. 진우가 가방을 매며 나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렴. 진우가 밖으로 나가자 서연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미안해요, 어머니. 서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연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서연이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아, 진우 잘 키워. 네, 어머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진우와 함께 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도망쳤던 그날의 불빛 같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쳤던 날. 창문 너머로 꺼졌던 불빛.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진우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진우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그 경고는 결국 사랑이었구나. 진우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 서연이가 증거를 남겼던 것, 모두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고마워, 서연아.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자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진우 왔었어? 응, 왔다 갔어.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대. 우와, 대단하네. 축하해줘. 응, 그랬어. 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이제는 행복해. 다행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도 이겨냈잖아. 맞아. 언니 정말 대단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진우의 경고, 도망쳤던 밤, 혜자의 도움, 재판.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진우야. 창밖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의 경고는 때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진우의 한마디가 한 가족을 구했고 서연의 용기가 또 다른 생명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간편의 인생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